이거에 맞는 커버가 잘 없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이거를 사실 억지로 우겨는 거라서 그래도 바삭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좀 양해해주세요. 제가 성공해서 온전한 마우스 커버가 있는 마우스로 바꾸든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목감기도 걸려가지고 사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팟캐스트를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 영화를 할 때가 됐다라고 느껴가지고 여름이 가기 전에 왠지 하고 싶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좋아했던 영화들 한번 쭉 훑어봤고 최근 이제 조금 나이도 먹고 하면서 이제 재밌게 봤던 영화들을 비교해보니까 결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취향이 변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얘기하면 좀 부끄럽지만 이 영화를 재밌게 보더니 너 좀 컸는걸? 너 어른이 되었구나. 좀 기특한걸? 막 이렇게 느꼈던 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영화들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퍼펙트 데이즈의 시놉시스를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리자면 도쿄 시부야의 공공시설 청소부 히라야마는 매일 반복되지만 충만한 일상을 살아간다. 오늘도 그는 카세트 테이프로 올드팝을 듣고 필름 카메라로 나무 사이에 비친 햇살을 찍고 자전거를 타고 단골 식당에 가서 술 한잔 마시고 헌 책방에서 산 소설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러던 어느 날 사이가 소원한 조카가 찾아오면서 그의 반복되는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긴다. 단촐한 시놉시스고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영화 보다니 기특해라고 여길 만큼 평소에 이런 장르를 즐기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야쿠쇼 코지가 나온다고 하길래 이건 챙겨봐야겠다. 심지어 깐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또 탔더라고요, 이분이. 제가 이 배우를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큐어에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정말이지 처음 본 배우였고 일본 영화에 선입견이 있었던 상태라 막 즐기는 편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냥 소재 자체가 스릴러고 신업이 재밌어 보이길래 봤고 구로사와 기요시도 잘 몰랐어요. 근데 알 수 있는 거예요. 문외한도 알 수 있을 만큼 이 배우는 정말이지 일본에서 한따까리 하는 배우일 것이다. 정말 서치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굳이 따지자면 송강호급? 이 정도로 거의 국민 배우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배우가 이제 다음에 또 영화를 찍으면 그때도 또 극장에서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이 퍼펙트 데이즈. 아까 신호흡에서도 나왔지만 뭔가 막 스펙타클하거나 막 되게 굵직한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고 막 서스펜스가 있고 이런 느낌은 아닌 잘 집중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됐는데 배우 때문인지라도 확실히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결에서 패터슨이 생각이 날 수밖에 배우 없었어요. 때문에 평소에는 즐기지 않는 장르를 시도하게 된 그 맥락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패터슨 신업도 잠깐 들려드릴까요?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미국 뉴저지주의 소도시 패터슨에서는 이름도 패터슨인 버스 운전사가 있다. 매일 비슷한 일상을 보내는 패터슨은 아침에 시리얼로 아침을 먹고 아내가 정성껏 싸준 도시락으로 점심 먹고 버스 운전 일을 마치면 아내와 저녁 식사 후 반려견과 산책 겸해서 동네 바에 들러 맥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리고 틈틈이 일상의 기록들을 비밀 노트에 시로 써내려 간다. 그냥 저기 주인공 이름이랑 몇 구절만 바꾸면 어차피 그렇게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비슷한 결임을 여기서부터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패터슨도 지금 사실 본 지 좀 됐긴 하지만 정말 좋아했거든요. 지금 저희 DVD 박스도 있는데 꺼내기 귀찮다. 짠! 채 껍질을 까지도 않은 나중에 블루레이를 볼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뜯어야겠다 했더니 평생 뜯지 못하고 이러다가 삶을 마감하게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두 영화 다 모두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서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추려왔어요. 일단 공통점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두 영화 모두 밸런스가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사실은 한 인물의 일상을 담은 영화잖아요. 그냥 그걸로 계속 진행되는 영화잖아요. 뭐 딱히 스펙타클한 에피소드가 없고 요즘 세상에 뭐만 하면 슈퍼히어로, 불륜, 막장, 막 판타지 어마어마한데 그런 어떤 영화들 틈에서 이렇게
어떤 소시민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이야기로 뭔가 제작되다니 관객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되게 마음속에 굳건히 하고 그거를 밀고 나가는 깡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과감한 선택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이지 마냥 그냥 평온한 일상만을 담으면은 조금 보는 사람이 있자면서 뭔 얘기는 하는지는 알겠는데 너무 밍밍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막 좋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 두 영화들은 참 기가 막히게 그 어떤 갈등을 배치해놨다? 영화의 전체적인 무드를 해치지도 않으면서 그 평화로운 보통의 일상의 맛을 강조시켜줄 아주 적절한 펑키한 갈등들을 곳곳이 박아 넣는 것이 밸런스가 좋다. 이거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음식할 때 우리 여러분 간 맞추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뭐 좋은 재료 사고 좋은 뭐 핸들링 기술이 있다고 한들 간을 맞추지 않으면은 그 요리가 맛있게 마냥 정말 100점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소재 자체는 그렇게 특출난 게 없어 보여도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과 그렇게 밸런스 간을 잠자는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내니까 너무 맛있는 것임. 그리고 또 공통점을 들자면 사실 이거부터 먼저 말했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구성이 동일하죠. 한 남자의 반복되는 일상을 담았는데 그 속에 리듬감 있게 변주가 끼어있는 이런 전체적인 구성이 흡사하기 때문에 연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조금 더 들어가면 패터슨은 아담 드라이버가 말아주는 미국의 버스 드라이버, 퍼펙트 데이즈는 야쿠쇼 코지가 말아주는 도쿄의 뭐라 해야 되지? 공공 화장실 청소부? 연기 진짜 잘하는 배우들이 우리네 일상 어디에 한켠에는 꼭 있는 조각들을 연기한다는 그 구성이 흡사하죠. 왜냐면 봐봐요. 버스나 뭐 공공 화장실이나 진짜 우리네 배경이라기보다도 어쩌면 그 배경 뒤에 있는 요소들, 배경에서 취급하지 않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냥 가볍게 말하면은 누군가에게는 NPC로 여겨질 수도 있을 법한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런 인물들을 연기 존잘들이 캐릭터화해가지고 일상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저는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나조차 누군가에게는 NPC겠구나. 어떻게 보면 새삼스럽고 되게 당연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 주변인들의 존재감에 대해서 좀 의식할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영화들이 왜 좋으냐면 깨달음을 줘요. 아까 말했던 맥락과 이어지는 건데 평소에는 그냥 나 살기 힘들고 팍팍하고 정신없어가지고 놓치고 사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의식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제가 좀 나이 들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거를 더 의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냐면 약간 어떤 기분이냐면 제가 뭐 예를 들어 냉장고에 이 음료수를 갖다 놓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나 갖다 놔야지 하는데 마침 핸드폰이 울리는 거야. 뭐 직장에서 뭐 갑자기 연락이 왔어. 그럼 전 이제 짜증이 나겠죠? 뭐야. 그래서 그거에 한참 기분 나빠하고 이 지금 연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을 해요. 그래서 한참 몰입해서 그거를 끝내놓으면 어느새 내 앞에 이 음료수가 다시 없어져 있어. 그래서 어디 갔지 하고 한 잔 찾다가 혹시나 해서 냉장고를 보면 냉장고 안에 이미 이 음료수가 들어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분명 제가 했어요. 제가 그 아까 직장에서 온 연락에 대한 생각 때문에 누가 했지? 귀신이 했나? 처음에 좀 그랬는데 내가 했을 거야. 내가 했던 것 같아. 뭔가 어렴풋이 기억이다. 내가 냉장고 앞에 갔던 게. 근데 냉장고에 내가 이걸 어떻게 놨는지에 대한 메모리가 없어. 그럴 때 은근 무섭거든요. 그런 기분을 스크린에서 마주한 기분이야.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음료수로 예시를 들긴 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영화 속에서 뭐 패터슨에서는 버스 드라이버 그리고 저기 퍼펙트 데이즈에서는 청소부 이들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리액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적당히 무뚝뚝한 사람도 있었고 사무적인 사람도 있었고 되게 예의 바른 사람도 있었는데 한편으로 되게 재수없는 사람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순간 뇌리를 샥 스치는 게 나는 한 번도 저런 적이 없을까? 저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힘들었을까? 아니면 원래 성격이 더러운 건가?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아무튼 내 말은 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의식적이었는지 무의식적이었는지 냉장고에 음료수를 넣는 순간 나는 어땠을까?
던지듯이 넣었을까? 아니면 조심히 놨을까? 아니면 그냥 보지도 않고 이렇게 쑤셔 박았을까? 그거는 어쨌든 지나갔으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냉장고는 기억을 하잖아요. 참 이해 가세요? 지금?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이제부터 드려볼 건데 그쵸.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두 캐릭터 모두 예술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취하는 편이거든요. 패터슨 씨의 어빌리티는 시잖아요. 일상을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로 재해석하고 수집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려워해요. 각자 누군가의 그 재해석된 언어를 내가 다시 내 언어로 해석해야 된다는 게 조금 빡세. 그래서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의 일주일이 되게 아기자기하게 바쁘고 촘촘하고 흥미진진한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녹아 있었겠어요. 그 많은 이야기를 정말 많은 시로 담아주고 많은 해석해야 될 것들이 생기니까 영화 보기도 바쁜데 시도 즐겨야 되네 하면서 그래도 재밌었어요. 제가 스크린에서 본 풍경이랑 패터슨 씨가 시를 통해 해석한 그 사람의 일상이 분명 같은 걸 봤는데 왜 이렇게 다른 느낌이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재밌더라고요. 반면에 히라야마상은 뭔가 좀 많아요. 짜잘하게 뭔가를 되게 많이 하세요. 장르 구분 없이. 근데 복잡하진 않고 철저하고 편안하게 누리시는 것 같아요. 즐거워 보여요. 산책로 같은 데에서 볕 좋은 데에서 샌드위치 하나 까먹으면서 카메라로 사진 찍고 하루 일과 다 끝내고 꾸벅꾸벅 줄 때까지 책 읽다가 아침에 이제 고된 새벽 출근에는 그 자기들이 옮겨온 화분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물 주면서 좀 상쾌하게 시작하는 그런 언뜻 되게 소소한 그 사람만의 촘촘한 루틴이 있는데 그게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에세이에 가깝다. 느꼈어요. 되게 촘촘한 느낌이었고 히라야마 캐릭터 자체가 과묵한 편이지만 뭐 행동이라든가 뭐 감정 표현 같은 거에서는 좀 되게 귀엽게도 잘 보이는 편이어서 그걸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느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를 보면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같은 동아시아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히라야마상의 삶이 더 와닿고 흥미롭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을 들자면 곁에 있는 사람들인데 일단 패터슨에게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타인이 아내거든요. 그리고 반려견이 있어요. 반면 히라야마상은 어떤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것 같이 보이고요. 아내라든지 자식들이라든지도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 누가 있지는 않지만 대신 그는 자기 주변인들과 감정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거는 같이 일하는 어떤 선배로서 또는 몇 년째 찾아가는 단골로서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서 발현이 됩니다. 그의 과거사가 막 설명이 줄줄 되진 않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좋더라고요.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그래도 좀 뭔가 상상이 되긴 해요. 근데 그 정도로 딱 그치는 게 좋더라고요. 오히려. 포인트는 마냥 외로워 보이게 그려지지 않아서 좋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차이점인데 엔딩. 네, 엔딩이 아무래도 퍼펙트 데이즈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엔딩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까지 방금 얘기한 것에서 많이 티가 났을 수도 있지만 저는 둘 중에 굳이 비교하자면 퍼펙트 데이즈가 더 와닿긴 했거든요. 둘 중에 뭐가 더 좋다 이런다기보다 그냥 더 와닿았던 게 각각 작품의 엔딩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패터슨은 마지막에 비극적인 사건을 겪어요. 그것도 그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상대로부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게 되는 거죠. 심지어 실수였어. 실수라고 봐줘야 돼. 그런 패터슨 앞에 갑자기 어디선가 일본의 한 시인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듯합니다. 텅 빈 노트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느껴요. 결국 가장 가능성 있는 일은 이렇게 빈 공간에서 시작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소소한 일상이라고는 하는데 뭔가 좀 재기발랄한 필터가 살짝 껴있는? 네. 그래서 보는 내내 편하고 산뜻하게 감상할 수 있지만 마지막 그 부분에 되게 크게 충격먹게 된다, 덩달아. 그러면서 한편 또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퍼펙트 데이즈의 엔딩은 달라요. 일단 그냥 톤부터 비교했을 때도 패터슨보다는 훨씬 무거운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그 히라야마의 과거사도 그렇고 고요한 느낌. 엔딩에서 뭔가 일련의 사건들을 마치고
또다시 또 다른 다음 하루를 시작하는 그의 얼굴을 쫙 담아주는데 그냥 대사 하나 없이 노래만 깔리고 표정 연기로 딱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전달을 할 수 있지 나한테? 이제까지 이 영화에서 그려졌던 모든 순간과 그 안에 감정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 어쩌면 생략되었을 법한 그의 세계까지 다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엔 등장하진 않았지만 야쿠쇼 코지가 해석한 그 캐릭터의 어떤 이제까지의 삶 있잖아요. 그런 전제 뭐 캐릭터 배경 설정을 한 다음에 해석 같은 거 그게 다 보였어. 순간 무당이 된 기분이었다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 그들의 모습에 귀감이 되기도 했고 그 속에서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저렇게 복잡한 감정과 뭔가 회한을 느끼는 듯한 하지만 우린 알고 있잖아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를. 영화는 이미 끝났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극장을 나오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 영화를 보는 이 순간에 그리고 다 보고 나와서 이렇게 리뷰하는 나도 다신 돌아오지 않겠지. 그리고 그 감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저의 일상에도 좀 물들게 되는 거죠. 배경음처럼 들려오는 저 매미 소리라든지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라든지 가끔 만나는 정말 감사할 정도로 깨끗한 공공시설 오며 가며 그냥 만나는 사이임에도 정말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대해주시는 여러분들 선배님들도 그렇고 아무튼 이 모든 게 얼마나 당연하지 않고 소중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후회하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느끼게 해줬던 영화였고 사실 이게 제 말로 전해서 듣는 것보다 직접 그냥 온몸으로 체감하시는 게 훨씬 더 와닿을 수도 있잖아요. 한번 경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빠잉.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다 일본 영화들만 했네? 나 일본 영화 좋아할지도? 빠잉.